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 SPSS 에모스 통계 분석에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송지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는요. 독립표본 T테스트와 원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T테스트와 아노바 분석을 평균 차이 검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균 차이 검정을 사용하게 될 연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어떤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직무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누가 더 직무 만족도가 높은지를 알고 싶은 상황에서 우리가 평균 차이 검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빨간 글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독립 변수가 되고요. 파란 글자인 직무 만족도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 변수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종속 변수인 직무 만족도와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어떤 종사원의 학력에 따라서 직무 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상황에도 역시 평균 차이 검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고졸이 높은지, 대졸이 높은지, 대학원졸이 높은지, 또 그 평균에는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권역별,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어떤 권역별의 대리점 간의 판매량에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상황에서도 역시 평균 차이 검증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네 번째요. 판매 제품의 수도권과 지방 간에는 어떤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할 때도 역시 평균 차이 검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독립표본 T테스트와 원웨이 아노바는요. 앞에서 파란 글자가 독립 변수였고 빨간 글자가 종속 변수였죠. 자, 독립 변수의 수가 정규직, 비정규직 두 집단일 때는요. 어떻습니까? 독립표본 T테스트가 되고요. 원웨이 아노바 같은 경우 독립 변수가 세 집단 이상일 때 앞에서는 뭐 학력 그리고 전국의 권역별 이게 집단이 세 집단 이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집단 수에 따라서 독립표본 T테스트냐 원웨이 아노바냐 분석 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앞에 보셔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집단, 즉 성별, 남자, 여자, 어떤 유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그리고 직무 형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럴 때 우리가 독립 변수가 전부 다 두 집단이 되죠. 이럴 경우 T테스트. 그리고 세 집단 이상,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이렇게 올소득 뭐 100에서 150만 원, 뭐 151만에서 200만 원, 201만에서 250만 원 이렇게 집단이 벌써 세 집단 이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역시 원웨이 아노바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변수의 척도입니다. 자, 오늘은 뭐 샘플 강의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룰 수가 없고요. 우리 본 강의 들어가면 변수의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독립 변수는요. 명목과 서열 척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종속 변수는 등간과 비율 척도로 구성이 되어야만 T테스트와 아노바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데이터의 구성 자체가 독립 변수는 명목이나 서열 척도가 있어야 되고요. 종속 변수는 등간이나 비율이 있어야지만 평균 차이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데이터가 전부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의 척도들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T테스트 먼저 간단하게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독립표본 T테스트는 독립 변수인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성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직무 형태,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어떤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 비교를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때 독립 변수인 두 집단은요. 모 집단으로부터 샘플링된 두 개의 분포이고요. 이 두 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다른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조금 초보자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통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설문지를 이용한 분석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모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집단은 내 연구 대상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어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자살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그렇다면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전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라는 것이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 비효율성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떻습니까? 모집단으로부터 표집을 합니다. 즉 표집을 해서 표본을 추출하죠. 그래서 이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추정치를 만들어냅니다. 추정을 하는데 영어로는 estimat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정합니까? 모집단을 수로 나타낸 걸 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모집단을 수로 나타낸 모수를 정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추출한 표본에서 나온 결과는 정답인 모수를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는 크게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가 있다고 말씀을 본각에서 드릴 텐데요. 이 추리 통계, 우리가 사실상 빈도 분석 이외에는 대부분이 추리 통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추리 통계에서 나오는 에스티메이트 값은 모두 무엇을 한다? 모수를 추정하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t-테스트나 아노바도 이 평균, 내가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이 평균이 모수를 얼마나 잘 에스티메이트 추정하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앞에 두 번째 말 제가 설명한 게 조금 초보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도 잊어버리시고요. 세 번째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결국 성별에 따른 고객 만족도의 차이 검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남자의 고객 만족도 평균이 3.56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 표본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여자의 평균 점수는 4.05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 표본의 평균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고객 만족도 3.56과 여자의 고객 만족도 4.05는 틀림없이 평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차이가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 t-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는요, 나중에 우리 오늘 샘플룸 강의 뒷부분에서 실습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설의 형태는요, 이런 t-테스트의 가설의 형태는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고객 만족도에는 차이가 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평균의 차이가 되겠죠. 즉 성별, 독립변수 두 집단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종속변수고 얘는 등간이나 비율 척도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직무 형태에 따라 직무 만족도에는 평균의 차이가 날 것이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 형태 역시 계약직, 정규직 두 집단이 되겠죠. 이렇게 가설의 형태는 설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t-테스트는요, 독립변수의 두 집단, 즉 남성과 여성, 계약직과 정규직, 그리고 있다, 없다 등 이런 독립변수의 두 집단의 서로 간의 분산이 동질한지 동질하지 않은지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 여섯 번째 분산의 동질성 검증의 이유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아웃풋 창에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만 제대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굳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인 두 집단의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무엇인가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남자와 여자의 표준 편차는 어떤 공통적인 표준 편차가 되어야 합니다. 자, 남자 집단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여자 집단이 너무 커버리면 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을 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에서의 두 집단의 산포는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지만 정상적으로 표본 추출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등분산 검증 결과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면
동질하게 나올 수도 있고 동질하게 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산이 동질하다는 의미는 두 집단의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것이고요.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면 두 집단의 표준 편차가 차이가 크게 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이 동질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아웃풋 창을 보면요, 제일 위에 줄에 분산이 동질한 경우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줄로 해석을 하고요.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면 나중에 아웃풋 창에서 밑에 줄 분산이 동질하지 않을 때 해석하는 줄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산이 동질하지 않을 때는요, 웰치 아스핀 검증이라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계산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석하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나중에 아웃풋 창을 가지고 해석할 땐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표준 편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간략하게 표준 편차가 무엇인가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구분 A, B, C, D, E가 5명의 남자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자는요, F, G, H, I, J 또 5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한 점수들이겠죠. 내지는 뭐 이렇게 획득한 점수라든지 어떤 점수 분포도가 있습니다. 자, 남자는요, 5점, 4점, 3점, 3점, 5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가 합계가 20점이 되고요. 평균은 나누기 5를 하니까 평균은 4점이 됩니다. 자, 평균은 4고요. 그 다음에 편차.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점수와 평균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점수가 5점이고요. 평균이 4점이니까 A라는 사람은 편차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B는요, 4만에서 4니까 제로. 그리고 C는요, 3만에서 4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D 역시 마이너스 1, E는요,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편차를, 평균을 낸 게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런데요, 편차는 다 지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제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내면 편차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 역시 제로라는 아주 의미 없는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편차를 제곱해서 분산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1을 제곱하면 1.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죠. 그래서 분산을 옆에서 보면 1, 1, 1, 1,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의 합계는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돼요. 4 루트는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표준 편차, 전체 편차의 평균이 2입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분산은 10이 됐고요. 10 루트를 하니까 3.16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의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2고요. 여자는 평균으로부터 3.16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더 떨어져 있죠? 여자가 더 떨어져 있죠. 따라서 오차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오차가 많이 발생된 거고요. 평균에 근처가 있으면 오차가 적게 발생된 거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표준 편차로만 봤을 때 남자와 여자는 누가 오차가 많습니까? 여자가 오차가 더 많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남자의 표준 편차 2와 여자의 표준 편차 3.16, 이 표준 편차가 떨어진 거리가 지금 아주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어떤 분포도가 다르게 움직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분산 검증에서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산의 동질성 검증, 우리가 검증이란 말이 나오면요, 그게 틀림없이 가설이 존재하고 P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P값을 가지고 어떤 검증 결과를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통계에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죠. 그렇지만 이건 내가 세운 가설도 있는 반면에 이 통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자, 분산의 동질성 검증 역시 이건 내가 세운 가설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설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암기를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초보자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항상 분산의 동질성 검증 때마다 기무 가설과 연구 가설을 내 것이 될 때까지 좀 봐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산의 동질성 검증 가설은요, 기무 가설은 두 집단의 분산은 동질하다가 되고요. 연구 가설은요, 두 집단의 분산은 동질하지 않다가 됩니다. 자, 제가 본 강의에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기무가설과 영구가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무가설과 영구가설에 우리가 항상 기준점이 P를 0.05로 둡니다. 그래서 P 값이 0.05보다 높게 나왔다면 위에가 기무가설이 있으니까 기무가설이 채택이 되고요. P가 0.05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다면 아래에 있는 영구가설이 채택이 된다. 제가 이렇게 본강좌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P가 0.05보다 크면 기무가설, 0.05보다 작으면 영구가설이 되겠죠. 따라서 앞에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표준 편차가 차이가 났죠. 만약에 이 표준 편차 차이가 P가 0.05보다 큰 수치, 예를 들어서 0.07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두 집단의 분사는 동질하다가 되고요. 만약에 P가 0.05보다 작은 수치 0.03이 나왔다. 그러면 두 집단의 분사는 동질하지 않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동질한지 동질하지 않은지는요, 우리가 P 값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웃풋 결과창을 보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론을 살펴보았고요. T-테스트 분석에서 검증할 가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입니다. 성별에 따라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을 지경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1부터 1-3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위 가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위 가설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가설 2번입니다. 직무 형태에 따라서 거래심리적 계약 위반과 관계심리적 계약 위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과 2-2 우리가 직접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T-테스트 분석에서 우리가 세운 가설을 방금 봤어요. 자, 우리가 세운 가설은요, 이렇습니다. 기무가설은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가 되고요. 영구가설은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가 됩니다. 자, 연구자가 세운 가설은 100% 연구가설입니다. 무엇이든지 영향을 미치든지 차이가 있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기무가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없는지 한번 분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에서 세우는 가설은 100% 연구가설입니다. 따라서 P값이 0.05보다 작은 수치로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운 가설, 즉 연구가설은 채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를 계속 청취하면서 분석 결과를 하는 방법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강의 데이터를 이렇게 SPSS 창에서 열었습니다. 자, 먼저 가설 1번이 성별에 따라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SPSS 분석에 들어가서요. 평균 비교 어떻게 됩니까? 독립표본 T 검정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단 변수와 검증 변수가 나타납니다. 집단 변수에는요, 당연히 독립 변수가 들어갈 것이고요. 검증 변수에는 종속 변수를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독립 변수는 성별입니다. 성별을 집단 변수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물음표 2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최초에 코딩되었을 때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로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단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집단 정의 클릭을 하고요. 집단 1에 1번, 집단 2에 2번.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 검증 변수는요.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입니다. 3개를 체크를 해서 오른쪽으로 검증 변수에 투입을 합니다. 자, 독립표본 T-테스트는 더 이상 분석 전에 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 통계량이 나왔습니다. 자, 분배 공정성, 남자는 169명이고요. 평균이 2.54이고요. 여자는요, 226명이고, 그리고 평균이 2.67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2.54와 2.67은 분명하게 평균의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차이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요, 남자는 0.81로 여자는 0.819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분산의 동질성 검증에서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동질하다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배적 공정성. 먼저 독립표본 T-테스트 결과 해석하기 전에 레벤의 등분산 검증,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 유의 확률이 0.406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산의 동질성 검증은 기무가설이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동질하다. 영구가설이 분산은 동질하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P가 0.05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분배적 공정성은 0.406이 됩니다. 0.05보다 큰 P값이죠. 유의확률이 P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P값이 0.05보다 크니까 분산은 동질하다가 됩니다. 따라서 분배적 공정성 옆에 나오는 등분산 가정됨,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이 있어요. 등분산이 가정이 됐죠. 따라서 등분산 가정된 줄에 나오는 P값과 T값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적 공정성. 자, 분산이 가정된, 등분산 가정된 윗줄로 쭉 옵니다. 자, 오니까 P값이 나옵니다. 이 P값은 뭐죠? 0.094의 이 P값은 내가 세운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0.094. 따라서 내가 세운 가설은 항상 영구가설이에요.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가설은 채택이다. 즉 내가 세운 가설은 채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P가 0.094입니다. 이는 즉 어떻게 됩니까? P가 0.05보다 작질 않죠. 그렇다면 내가 세운 가설은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분배적 공정성을 지각하는 데는 평균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위에 평균값을 봤을 때 2.54와 2.67은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차적 공정성 보겠습니다. 절차적 공정성 역시 P값이 등분산 검증 결과 P값이죠. 0.146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0.05보다 크다. 따라서 기무가설인데 기무가설이 뭐죠? 등분산 검증의 기무가설. 잘 생각해 보세요. 분산은 동질하다가 되죠.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위에 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위에 줄로 쭉 갑니다. 그렇다면 P가 0.204. 이 P는 뭐죠? 내가 세운 가설 검증 결과입니다. 0.05보다 낮으면 무조건 가설은 채택이다 그랬죠. 내가 세운 가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값이 0.05보다 낮게 나오면 무조건 가설은 채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P가 0.204예요. 0.05보다 작진 않죠. 따라서 내가 세운 가설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각하는 데는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 공정성입니다. 먼저 레븐의 등분산 검증 결과로 봐야 되겠죠. P값이 어때요? 0.967이 됩니다. 0.05보다 크죠. 따라서 기무가설인 분산이 동질하다가 됩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됨. 결국은 위에 보면 상호작용 공정성의 표준 편차를 보면 0.750 그리고 0.768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분산이 동질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분산 가정된 위의 줄로 해석을 하면요. P값이 0.017입니다. 0.017은 0.05보다 낮은 수치죠. 따라서 내가 세운 가설이 0.05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낮게 나왔으니까 가설은 채택. 즉 상호작용 공정성은요. 성별에 따라서 상호작용 공정성은 서로 평균의 차이가 났다. 서로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보니까 평균 점수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상호작용 공정성을 더 높게 3.20이네요.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T테스트 분석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많이 어렵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가설 2번으로 분석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2번은요. 직무 형태에 따라서 거래심리적 계약 위반과 관계심리적 계약 위반에는 평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입니다. 자,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증 들어갑니다. 이 앞에 거 해석했는 거 재설정 누르시고요. 자, 먼저 독립변수는요. 직무 형태가 되겠죠. 자, 직무 형태인데 또 물음표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변수 보기 들어가면요. 직무 형태에 나옵니다. 갑에 들어가면 1번은 정규직, 2번은 계약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던 분석 성별들 역시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알 수가 있고요. 자, 데이터 보기 창에 들어가서 다시 분석할게요.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증. 먼저 직무 형태를 집단변수 투입하고요. 집단 정의 1번은 정규직, 2번은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속 누르고요. 그리고 종속변수, 거리심리와 관계심리를 투입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자, 거래심리적 계약 위반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평균값이 나오고 평균 편차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관계심리적 계약 위반 역시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아까와 동일한 분석 결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리 심리적 계약 위반 먼저 등분산 검정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이 0.765 따라서 0.05보다 크다. 어떻게 된다? 기무가설 채택이 된다. 기무가설은 두 집단의 분산은 동질하다가 된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대으로 나오는 줄에 해석을 합니다. P값, 이 P값은 내가 세운 연구에서 내가 세운 가정검정 결과에다 P값이 0.323, 0.05보다 크다. 따라서 내가 세운 가설 0.05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내가 세운 가설은 채택이다 그랬죠. 0.05보다 큰 수치로 나왔어요. 따라서 직무 형태에 따라서 거리 심리적 계약 위반을 지각하는 데는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로 해석하면 되고요. 관계 심리적 계약 위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레멘의 등무산 검정 결과 어떻게 돼요? 유학률이 0.018, 0.05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랫줄에 있는 즉 연구가설 채택이에요. 연구가설은 뭐죠? 두 집단의 분산이 동질하다입니다. 동질하지 않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질하지 않다이니까 밑에 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으로 나온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관계심리적 계약 위반의 표준 편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표준 편차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정규직이 0.84가 나오고 계약직이 0.72가 나와요. 표준 편차가 차이가 확실히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산은 동질하지 않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로 해석을 합니다. 자, 어때요? P값이 0.003이 됩니다. 0.05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운 가설은 채택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 형태에 따라 관계심리적 계약 위반을 지각하는 데는 평균의 차이가 낮고요. 자, 정규직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어떻습니까? 관계심리적 계약 위반을 더 높게 3.60이네요.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부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등분산 가정됨과 가정되지 않음은 왜 이렇게 굳이 비교를 구분해서 해석을 하냐면 표준 편차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면 계산식에서 오차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이 웰치 아스핀 검정 그 계산식에서 오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P값 역시 등분산 가정됐을 때는 0.006이고 가정되지 않을 때는 0.003으로 다르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분산이 동질하느냐 동질하지 않냐 그를 기준으로 두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요. T값을 보시면 이게 좀 가끔씩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데 T테스트나 아노바 분석에서 이 T값은 독립변수가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1번을 여자, 2번을 남자 바꿔도 되잖아요. 명목척도니까. 이걸 바꾼다면 T값의 부호가 바뀌어버립니다. 현재는 지금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니까 플러스 T값이 플러스 2.763인데 1번을 여자, 2번을 남자로 두면 이게 마이너스 2.763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 차이 검증에서 T값의 부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T테스트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 논문에서 결과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뭐 결과표를 제시하는 거는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이 제시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등분산 검정 결과 F값과 P값을 제시하고요. 각각의 남자의 평균, 여자의 평균, 그리고 남성의 표준 편차, 여성의 표준 편차를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T값, T값의 부호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나온 대로 마이너스 1.678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 연구 결과의 P값 0.094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직무 형태에 따른 심리적 계약 위반, 차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도 역시 등무산 검정 결과와 평균값, 표준 편차, 그리고 T값, P값 차례대로 논문에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노바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 분석 앞에서 좀 많은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T테스트하고 다른 거는요. 독립변수 집단이 3집단 이상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T테스트와 동일하죠. 독립변수는 명목과 서열, 종속변수는 등간 또는 비율 척도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가설의 형태는요. 학력에 따라 고객 만족도에는 평균의 차이가 날 것이다. 여기서 학력은요. 어때요? 명목 척도이고 집단이 3집단 이상으로 구성된 변수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독립변수가 3집단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즉 내가 세운 연구 가설, 내가 세운 가설이 채택이 됐다면, P값이 0.05보다 낮게 나왔다는 의미죠. 채택이 됐다면 사후 검증을 통해서 독립 변수의 어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논문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분산 분석. 이건 뭐 t-테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변수 계산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된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본 강좌에서 어떤 타당성 검증, 신뢰성 검증 이런 것들을 다 거친 이후에 나온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 샘플 강의에서 강좌의 범위는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본 강좌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노바 분석에서 검증할 가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사원의 월 소득에 따라서 심리적 계약 위반의 지각 정도에는 평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자, 여기서 3-1, 3-2 보면요. 월 소득에 따라서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 관계 심리적 계약 위반을 지각하는 데는 평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심리적 계약 위반의 하위 요인들을 하위 가설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방법들 우리가 동영상 강좌 계속적으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PSS 창을 열고요. 자, 분석에서 평균 비교, 이번에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인 분석에 독립 변수 투입하고요. 종속 변수에 종속 변수 투입하면 됩니다. 자, 가설에 따라서 독립 변수는 월 소득이 되겠습니다. 월 소득 요인 분석에 투입하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인 거래 심리, 관계 심리를 종속 변수에 투입합니다. 자, 이번에 사후 분석이 나옵니다. 사후 분석 클릭을 하고요. 등분산 가정됨이 있고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t-테스트 때는 어떠한 것을 체크해 주지 않아도 등분산 가정됨과 가정되지 않았을 때 그런 레벨의 등분산 검증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에모스 분석에서는 죄송합니다. 아노바에서는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등분산 가정이 되었는지 가정이 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분산 가정이 됐을 때는 무엇을 체크를 하고 또 등분산 가정되지 않을 때는 어떤 걸 체크를 해서 가정되었다면 그 해당되는 결과만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셰프 검증과 투키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논문에서 셰프 검증을 했다, 뭐 투키 검증을 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돼요. 우리 본 강좌에서는 투키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키 방법 체크를 하고요. 등분산 가정되지 않았을 때는요, 던의 T3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들어갑니다. 자, 옵션 보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 평균값 표준 편차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분산의 동질성 검증 반드시 해야 되겠죠. 두 개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SPSS는 기본적으로 분석별 결측값을 제외하는 것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두 개 체크하고 계속 누릅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 통계값이 나오네요. 자,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은요,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3.81 평균값입니다. 100에서 199, 3.56, 200에서 299, 3.30, 300에서 399, 2.90. 어때요? 급여가 올라갈수록, 월 소득이 올라갈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종속 변수는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입니다. 평균값이 클수록 계약 위반 지각,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위반 지각을 했다는 것은 클수록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나는 심리적으로 어떤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걸 위반을 지각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요? 제일 크죠.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이 3.81로 제일 높게 되고 300에서 399가 2.90으로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을 가장 낮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표준 편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관계 심리적 계약 위반도 이제 각각의 월 소득별로 평균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분석 결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의 동질성 검증입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아까 전에 t-테스트에서 0.05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분산이 동질하다. 그리고 작으면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 이렇게 됐죠. 자, 거래 심리, 관계 심리 모두 P값이 0.908, 0.944로 0.05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집단 간의 분산은 동질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후 검증할 때 분산이 동질할 때는 투키 검증을 체크를 했고 동질하지 않을 때는 던의 T3 검증을 체크했어요. 따라서 나중에 사후 검증을 본다면 뭐를 보면 되겠습니까? 투키 검증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분산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P값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운 값을 검증 결과입니다. 먼저 거리 심리적 계약 위반은요, P값이 0.000 따라서 월 소득별로 거리 심리적 계약 위반에는 평균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0.05보다 작다. 따라서 내가 세운 값은 채택이다. 평균의 차이가 낮습니다. 자, 월 소득에 따라 관계 심리적 계약 위반은 P값이 0.02예요. 따라서 이것도 0.05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운 값을 채택, 월 소득에 따라서 관계 심리적 계약 위반을 지각하는 데는 평균의 차이가 낮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후 검증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후 검증을 볼 필요가 없겠죠. 먼저 거리 심리적 계약 위반의 사후 검증 보겠습니다. 사후 검증 결과 터키 방법 결과 더네티3 검증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분산의 동질하기 때문에 터키 방법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좀 초보자들이 처음 보는 사람은 말로만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유인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좀 비교를 하면서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보면요. 1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100에서 199 두 집단 간 차이,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과 200에서 299만 원 받는 사람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되고요. 100만 원 미만과 월급이 300에서 399만 원 받는 사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평균차가 나오죠. 평균차에 보니까 별표가 두 개 뜹니다. 이 별표는요. 옆에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게 나온 데는 별표가 뜨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별표가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별표가 여기서 있어요. 즉 100만 원 미만 집단과 200에서 299만 원의 집단에 별표가 있다. 즉 두 집단에는 평균의 차이가 낮다는 거고요. 100만 원 미만과 300에서 399 별표가 있죠.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낮고 100만 원 미만과 100에서 199만 원은 어떻게 돼요? 별표가 없죠. 두 집단 간에는 평균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논문에서 제시할 때 요거 끝나고 나면 뒤에 표 작성 방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가칭 100만 원 미만을 A로 두고요. 100에서 199를 B, 200에서 299를 C, 300에서 399를 D, A, B, C, D로 두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A와 C의 간에 어떻게 돼요? 평균의 차이가 발생했고 A와 D에서 평균의 차이가 발생했죠. 자, 그러면 A하고 C하고 누가 평균이 높습니까? 거리심리 올라가면요. A 100만 원 미만의 평균이 3.81, C 200에서 299 3.30. 역시 A가 평균이 제일 높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A는 C보다 크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100만 원 미만하고 D가 되죠. 300에서 399 평균의 차이가 났죠. 역시 이것도 A가 큽니다. A는 D보다 크다. 이렇게 나중에 표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좀 이따 이거 끝나고 나면 표 작성 방법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심리적 계약 위반도 볼게요. 관계심리적 계약 위반 역시 어떻습니까? 분산이 동질하다가 나왔어요. 따라서 투키 검증을 봐야 됩니다. 역시 A, B, C, D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별표는 어떻게 됩니까? A와 C에서 별표가 나왔습니다. A 집단과 C 집단에서 별표가 있다는 것은 두 집단에서만 평균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A와 C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3.75, C는요 3.35. 누가 더 큽니까? A 집단은 크죠. 따라서 A는 C보다 크다. 이렇게 논문에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 잘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에서 어떻게 표로 작성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월소득 옆에 100만 원 미만 A, B, C, D 이런 식으로 가칭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F값과 내가 세운 값을 검증 결과죠. P값 제시하고요. 사후 검증 결과는 아까 전에 A는 C보다 크다, A는 D보다 크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A가 공통적이니까 A는 C와 D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A는 C보다 크다, A는 D보다 크다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역시 관계심리적 계약 위반 역시 독립변수에 A, B, C, D라고 가칭 부여를 하고요. 평균값, 표준편차 적고요. 0.022 따라서 내가 세운 값을 채택이죠. 아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A, 즉 100만 원 미만과 200에서 299만 원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났고요. 즉 100만 원 미만이 평균값이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A는 C보다 크다라는 사후 검증 결과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T테스트 ANOVA 분석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쉽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수강생들이 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반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샘플 강의니까요. 반복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